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개정세법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의 범위 합리화를 위해 적용 대상의 차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종전 적용 대상은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이었지만 2022년 1월 1일 발생 소득분부터는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 추가되어 종업원 본인 명의로 리스나 렌트한 차량도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도는 종전 월 20만원과 동일합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에는 연간 3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공제율은 기존 40%와 동일합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 출산 관련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난임시술비와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의 대상 의료비 중 공제 한도가 없는 의료비인 난임시술비에 미수가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가 추가되었고, 난임시술비의 경우 지출한 금액의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종전 20%에서 그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나 난임시술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모자보건법을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지원 완화를 위해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계좌의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종전의 퇴직연금 계좌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신설된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를 위해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의 ISA 만기 금액을 60일 이내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즉 ISA 전환 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자산 종합관리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를 위해 ISA 전환 금액에 대한 추가 한도인 전환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은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한다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된 공제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적용기간 역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설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분할납부 특례 대상을 확대하였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대상은 종전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그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비과세 한도 역시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고,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분할납부 역시 연간 5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용기간도 종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대상은 종전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 옵션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시가 이하 발행 스톡 옵션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와 과세위원 선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적용기한 역시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자회사 임직원에게 적용하는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의 19%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하는 특례 규정이고 해당 규정의 적용기한이 종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청년에 대한 감면율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90%, 중견기업의 경우는 50%까지 상향하였으며 그 외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각각 50%, 30%의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적용기한의 경우는 종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의 인정기간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종전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에서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으로 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면율, 감면 한도, 감면 기간, 업종 등은 동일하고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유지를 해왔던 중소, 위기지역, 중견기업에 대해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적용기한을 종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가입 요건으로는 만 19에서 34세의 청년층이어야 하고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계약기간은 3에서 5년이어야 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40% 이상 투자해야 하며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가입 중 총급여가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합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월세액의 10%를,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12%로 적용되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률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12%, 5,500만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5%까지 각각 공제율이 2%와 3%씩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 부담금액 75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소비활성화 지원 및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등의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종전 40%로 일괄 적용되던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2022년 하반기분, 즉 2022년 7월 1일부터의 사용금액에 대해 80%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한 증가금액을 합한 금액의 10%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의 확대를 위해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 계좌와 연결한 것으로 실명 확인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 귀속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5% 상향되었던 기부금의 세액 공제율 적용 기간을 2022년 기부금에 한해서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